그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경기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들이 되기도 하고 경기 지표를 가늠하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7년 만에 순매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미래에셋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매물들을 샀다, 투자를 했다. 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한인 투자자들도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와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진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일IC은행에서 권호은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회가 어떠신지. 영광입니다. 네, 겸손하신데. 네, 어쨌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영진 이코노미스트 보시는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최근 몇 년간에 굉장히 이렇게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추이 좀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는 지난 한 20년 동안의 그 상업용 부동산 그 시세를 보면 네, 이제 금융위기 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굉장히 그 가격의 하락폭이 심했었고요. 거의 한 30%까지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됐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지나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 많은 그 유동성들이 이제 소위 자산에 몰렸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래갖고 상업용 부동산의 그 가격 그 상승률이 보면 사실은 근데 금융위기 전보다는 낮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됐다가 네. 이게 딱 양적 완화 끝나니까 이게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상승은 했었는데 네. 요 근래 들어와서 그 가격 상승폭이 확 꺾이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사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유동성 부족이죠. 거기다가 이제 세계 그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좀 침체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보이니까 네. 아무래도 상업용은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어느 그 고점에 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해외 투자자들이 이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매도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 특히 그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서 네, 중국 그쵸 중국이 굉장히 많이 그 순 매수보다 매도가 많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유럽 투자자들도 많이 이 상업용 부동산을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액수를 보면은 그 외국 투자자들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34억 달러 정도의 그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매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126억 달러의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난 한 10년 동안에 처음 일어난 일이고,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그 중국 그 투자자들의 그 상업용 부동산의 그 매도액을 보면, 네. 지난 코로에 한 13억 달러의 그 상업용 부동산을 매도하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달러 정도밖에는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차익액이 거의 뭐 한 12억 달러? 네. 근데 한때 뭐 2015년, 2016년도를 보면 뭐 거의 한 100억 달러 이상의 그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매입한 그 액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네. 처음으로 이 순매도가 순매수를 앞지르는. 지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부족하니까 이제 네. 중국 정부가 그 해외에 투자했던 뭐 자산들을 팔고 이제 달러를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갖고 가는 상황이니까 위웍이라는 그 네, 컴퍼니 위웍.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IPO 어떻게- 실패했죠. 네, 이제. IPO 실수했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부동산을 뭐 이렇게 공간을 임대해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 위웍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IPO를 실패를 했잖아요. 그 뭐 송정희 회장이 있는 네. 그 소프트뱅크에서 거의 투자를 한 했고. 1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한 상태고 뭐 한때는 뭐 한 540 빌리언 그러니까는 540억 달러의 그 값어치가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사실 부동산 회사인데 네.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 리즈를 한 회사예요. 가장 많은 그 공간을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간을 확보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돈을 지금 이제 그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돈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IPO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보니까 비즈니스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그 IPO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제대로 그 하지 못하면 뱅크럽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갖고 있는 그 오피스 빌딩 그 공간들을 뭐 싸게 하거나 상업용 부동산에 어느 정도 굉장히 영향이 있죠. 근데 뭐 가장 뉴욕에서 가장 많은 지금 그 공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뉴욕뿐만 아니라 뭐 샌프란시스코, DC 소위 미국의 메이저 도시뿐만 아니라 유럽도 런던, 그 다음에 아시아, 중국도 있고 일본, 한국에도 위웍이 있어요. 네.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어벤져에 출연한 그 김수현이라는 네네. 여자 배우 아시죠? 네네네. 그 요번에 뭐 결혼 그 네. 한다고. 자세히 알고 계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뉴스를 봤는데 그 배우자가 누군지 알아요? 한국 위웍의 CEO예요. 책임자. 그래서 그 공유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우버도 있고 그 또 뭐 있죠? 리프트도 있고. 리프트도 있고 또 저기 막 우리가 이제 호텔 말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했는데 굉장히 촉망받았던 회사였다가 요번에 이제 IPO를 실패를 하는데 이게 좀 그쪽으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지막에 봤던 뉴스가 IPO를 실패하고 대표가 기행을 일삼던 대표 그렇죠. 이슈가 나와서 또 대표가 사임을 했는데 이제는 파산을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죠. 뭐 그 정도 뉴스까지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늠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이제 한인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무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그 산업용 부동산 그 경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좋게 유지하고 있는데 많이 슬로우 다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작년 대비로 네, 해서도. 작년 대비로. 네. 파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늘으셨고 네.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줄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조금 많이 좀 줄은 트렌드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매물들을 그래도 찾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요즘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웨어하우스거든요. 네. 웨어하우스가 온라인 비즈니스가 요즘 많이 핫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어하우스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웨어하우스를 직접 이제 사용하시려고 건물을 사시거나 네.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렌트를 주시려고 네.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구입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보통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보통 요즘 보니까 이제 조금 올라서 60 스퀘어피트당 한 네. 60불에서 80불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네. 네. 작년에 얼마 정도였나요? 이게?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도 한 50불 정도에도 거래되는 걸 봤는데 네. 지금은 제가 60불 미만을 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오른 스퀘어피트당.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그렇죠. 10% 이상 상승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스퀘어피트당. 딴 게 그렇게 오르는 게 없는데 웨어하우스만은 이제 매물도 많이 없고 이게 아마존의 영향인가 봐요, 아무래도. 그죠. 인터넷 상거래. 네. 네. 그렇죠. 모든 비즈니스 트렌드가 이렇게 그 지금 대신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리테일이나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네. 그 뭐지 수요가 많이 줄겠죠. 상업용 부동산은 또 어때요 요즘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건 잘 되는 대신에 이제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아직은 이제 있는데 네. 그 파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 이제 왜냐하면 손님들도 이제 아마존 이펙트 이런 거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그게 많이 작용하니까 그 뭐지 리테일 비즈니스들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네. 또 닫을 거라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리테일 비즈니스의 절반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그거 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쇼핑센터가 이제 뭐 미래에도 아직도 식당이라든지 세탁소, 미용실 같은 서비스 업종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테넌트들이 유지가 될 거지만 리테일 비즈니스에 도움이 없으면 이제 아마 공신률이 아마 많이 올라가서 그 쇼핑센터가 조금 이제 힘들어질 거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아파트 거래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가 이제 한동안은 아파트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아파트가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돈이 있더라도 네. 아파트에서 이렇게 렌트비 내면서 편하게 사는 걸 네. 좋아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틀란타에서 이제 되게 마켓이 아주 좋았는데 네. 이게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공급이 짓다 보니 늘었죠.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건축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새로운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 경쟁이 심해져서 그 마켓이 옛날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나 이제 좋은 거는 그 대부분 새로운 건물들이 이제 백인 지역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알파레타나 뭐 이런 부촌에 많이 그렇죠. 들어간 거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촌에서는 이제 경쟁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흑인 분들이 많이 있는 이제 다운타운 안쪽이라든가 이런 디케이로 이런 데는 아파트가 아직도 부족해서 네. 그 공실률도 낮고 네. 그 렌트비도 작년도 재작년에 비하면 좀 더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 그쪽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득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를 만약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흑인 지역에 있는데 좀 네. 싸게 한 5만 불에서 방당 5만 불에서 그 미만에 거래되거든요. 방당도 네. 팔아요? 네, 그러니까 채가 아니라 한 아니, 유닛이 한 아니라. 텐에 이제 그 몇 개 유닛이냐로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5만 불에서 뭐 4만 불 이렇게 곱해가지고 네, 네, 이제 네. 그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 방 20개짜리다 그러면은 뭐 5만 불 곱해서 100만 불 이렇게 거래되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많이 거래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보통 그 처음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뭐 만약에 내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보통 그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스토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쇼핑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 보통 뭐를 처음에 처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적합해요? 제일 쉬운 게 이제 웨어하우스거든요. 웨어하우스,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시면 뭐 쓰면 좋지만 안 하시더라도 우선 그 렌트 스페이스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웨어하우스를 큰 걸 사시더라도 이제 그 좀 소규모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쪼개가지고 쪼개서, 유닛을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아직도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지역에서 그 웨어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급이 수요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전망이 좋은. 그렇죠. 비즈니스. 특히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류 허브잖아요. 물류 그렇죠. 하니까 또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 같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에 저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에 대한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부장님. 부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제
여기는 이제 아틀란타라는 특성이 네. 있으니까 웨어하우스를 추천했지만 거기서는 아파트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사실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처음에 딱 상업용 부동산 투자한다고 할 때 웨어하우스 사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비싸기 네,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먼저 돼야 될 거예요.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인 지역은 지금 투자하기 아주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새로 지어지는 플랜도 별로 없고 아직도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규모가 조금 이제 웨어하우스는 좀 비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싸니까 예, 그런 거가 좀 투자 가치가 더 있다.